뻔히 보이는 덫에 스스로 걸리는 사람들. 파이게임 소개. 무언가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무너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허무함이 몰려와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농담이 이제는 진담처럼 느껴지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조건 없이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냥 줄 리는 없을 테니까요. 어찌되었든 본인의 선택으로 이 장소에 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매 순간 선택에 의해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이버 웹툰 파이게임은 배진수 작가의 전작 머니게임의 후속작입니다. 주인공 또한 동일하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는 스릴러 장르의 웹툰이라 볼 수 있죠. 출구 없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이야기, 웹툰 파이게임에 대해 요목조목 알아보는 시간.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게임 진행 룰. 머니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파이게임에서도 룰이 있습니다. 첫째, 상금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광장에는 배송구와 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생활하는 프라이빗 룸 안에도 배송구가 있으며 여기에 더해 상금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죠. 3층을 선택한 주인공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전광판에 만이라는 숫자가 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10,000원이 채워지고 5분마다 계속해서 10,000원이 적립된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3층은 머릿속 계산기를 굴려 하루에 무려 288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어진 시간이 24시간 뿐이었다는 걸 기억해낸 3층은 더 많은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죠. 둘째, 메인 스튜디오에 있는 인터폰을 통해 식음료를 제외한 어떤 물건이든 구매 가능합니다.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인 광장에서만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6층은 상금 지급이 개별이라는 것과 구매 장치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들어 공동 소유인 시간을 지급해 물건을 사는 구조라 추측합니다. 지난번 게임에서 겪어보았듯 오랜 시간 버티기 위해서는 용변 처리가 가장 급선무인 상태. 구매 금액 대비 시간 차감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은 6층의 주도대로 용변 처리 용품들을 구매합니다. 같은 품목을 다시 구매해도 똑같은 시간이 차감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일행들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하죠. 셋째, 식음료는 매일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앞선 두 번째 룰에서도 보았듯 식음료를 제외한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리죠. 식음료를 매일 무상으로 지급해준다는 저 달콤한 말에 사람들은 이전 게임과는 다른 주최 측의 온정을 느꼈을지도 모르나 점심시간이 지나가도록 소식 없는 식사에 모두는 의문을 품습니다. 자신은 총 11개의 물과 도시락을 받았다는 7층의 말에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매일 준다고 했지 매 끼니마다 준다고는 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지급해준다고 했지 각 층마다 지급해준다고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총 7명의 인원수, 한 끼씩이라 하면 7개의 도시락과 물이, 2끼씩이라 하면 14개의 도시락과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누기 애매한 11이라는 숫자, 균등한 분배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페널티. 기본적인 룰 외에 지키지 않으면 잔여 시간의 절반이 차감되는 페널티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참가자들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본인의 룸 안에 상주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공통된 활동 시간을 갖게 됩니다. 둘째, CCTV를 장기간 의도적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잠깐 가리는 것 정도는 된다는 걸까요? 셋째, 프라이빗 룸 안에서 받거나 생성한 어떤 것이라도 방 밖으로 가져나가선 안 됩니다. 메인홀을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7층에 일괄 배급된 도시락을 방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조건, 광장에 화장실 화를 막기 위한 페널티가 식사에도 적용되는 오묘한 전개. 그렇다면 각 방에 있는 배송구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한 층씩 도시락과 물을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층수가 높을수록 갑이, 낮을수록 을이 되는 분란을 만들기 위한 주최 측의 의도가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게임의 종료 룰. 이번에는 시간 체감을 넘어 어긴다면 게임이 완전 종료가 되는 룰입니다. 첫째, 잔여 시간이 0이 되었을 경우. 시간이 0이 될 경우 상금 적립도 끝나며 게임도 끝난다는 것이겠죠. 게임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 처음 게임 시작 시 잔여 시간이 24시간이었으니 도시락을 매일 지급해준다는 말을 떠올려 보면 필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겠죠. 게임을 끝내고 싶다면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두거나 그만큼의 물건을 구매해 시간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겠죠. 둘째, 참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기에 흉기를 구매해 서로를 죽이는 살육전을 방지하는 룰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더욱 잔인할 수 있습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 즉 숨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수직 구조. 전작 머니게임에서는 모두의 방이 수평 구조였던 반면 파이게임에서는 층별로 나누어진 수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적은 양의 식사에 힘들어하던 5층을 위해 6층과 3층, 1층은 자신의 식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5층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룰 특성상 도시락 반출이 불가했기 때문에 5층은 각 방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5층은 자신과는 다른 3층의 상금 액수를 발견하게 되죠. 이를 통해 각 층마다 상금이 쌓이는 시간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층의 경우 1분마다 10,000원이, 6층의 경우 2분마다, 5층의 경우 3분, 4층의 경우 4분, 3층의 경우 5분마다 상금이 적립된다는 사실. 맨 처음 물품을 구매했을 때 3층과 4층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이 6층에게는 다소 비싸게 느껴졌던 건 이 때문이었죠. 7층은 1분, 1층은 7분마다 10,000원씩 적립된다는 것이니 게임이 진행될수록 층수별 상금 격차가 상당하리란 건 당연하겠죠. 개별 상금이라 했지 동일 상금이라 하지 않았으니 룰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금의 격차는 서로를 같은 처지라 여기며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의 생각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고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적은 돈이 쌓이는 아래층의 불만과 같은 물품을 사도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는 위층의 불만이 쌓여 상호 간의 유대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도 녹록지 않았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주최 측이 얼마나 많은 재미를 느끼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재미를 위한 방법들은 더욱 가혹해지고 4층의 술수와 5층의 부상이 파이게임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 2층은 게임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지난번 게임과 같이 점점 더 잔혹해져 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위층은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었고 도시락과 물을 저당 잡힌 채 위층의 주도로 아래층은 시간을 벌기 위해 가혹한 게임을 계속하게 됩니다. 위층이 아래층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 전 게임의 잔혹함을 겪고도 또다시 파이게임의 세계로 들어온 모두는 그만큼 절박할 것입니다. 전 게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 게임은 수직적인 구조를 통해 애초부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유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래층은 아래층끼리, 위층은 위층끼리의 연대가 잠시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그 또한 오래가지 못했죠. 파이게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파이의 크기를 가장 크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 목표인 게임. 가장 큰 조각을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이 게임에 공정함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 아닐까요? 시작점이 다르기에
1층이 7층의 상금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1층의 상금이 커지듯 7층의 상금 또한 커질 테니까요. 1층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늘려 버티는 것과 7층의 방을 빼앗는 것. 평화를 위한 유대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이의 뒤통수를 노리기 위한 거짓 유대만이 있을 뿐.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과정에서 전게임보다 더 잔인하고 지독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죠. 게임에 참여하기 전 주인공의 독백을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 생각하던 그는 비교의 시선이 언제나 위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래층의 비교의 대상은 위층입니다. 자신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위층이 있기에 아래층은 불행합니다. 2층은 게임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끝내지 못합니다. 이 게임 자체가 지옥과도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죠. 쟁취와 포기의 중간쯤 애매한 지점에 머물렀기에 또다시 불행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기에 불행한 인간.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에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인간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웹툰 파이게임. 파이게임의 또 다른 이야기와 영상이 궁금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꿀꿀툰으로 와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